알고리즘보다 코딩입니다. 코딩 테스트나 알고리즘 문제의 대다수는 사실 구현에 가장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어떻게 푸느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파이만 알고리즘입니다. 문제를 쓴다. 첫 번째 문제를 쓴다. 두 번째 생각을 열심히 한다. 세 번째 정답을 적는다. 이게 되게 유명한 파이만 알고리즘인데요. 생각을 해보면 이게 되게 제가 알고리즘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아마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알고리즘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설명하러 오진 않았겠죠. 그래서 각자마다 알고리즘 문제 푸는 방법은 달라요. 알고리즘 문제 푸는 방법은 다른데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는 읽기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읽어야지 남들보다 빨리 읽을 수 있느냐, 그리고 남들보다 더 빨리 코딩을 시작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이 읽기의 분석은 사실 거의 독해입니다. 그냥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둬서 착착착 빼서 핵심만 딱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런 연습이죠. 다음 예제를 한번 볼게요. 수 이어쓰기란 문제입니다. 제가 그 사전에 공지했는데 이 사이트 다들 가입하셨죠? 사이트 가입하셨죠? 그래서 1748번 문제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1부터 n까지의 수를 이어서 쓰면 다음과 같이 새로운 하나의 수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쭉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수는 몇 자릿수일까? 이 수의 자릿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제가 봤을 때 한 이 정도 난이도가 코딩 테스트 평균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정도 난이도가 코딩 테스트 평균 정도 난이도입니다. 대회에서는 한 1번 정도, 초등부 대회에서 한 2번 정도, 그 정도 문제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보면 좀 답답합니다. 지문도 좀 읽기가 싫고 뭐 입력도 있고 출력도 예제 입력도 있고 이렇게 있고,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시간 제한이 얼마고 메모리 제한이 얼마고 그리고 입력의 범위가 얼마인지 체크해야 됩니다. 이게 왜 체크를 해야 되냐면 보통 어떤 사이트에서는 시간 제한이랑 메모리 제한을 안 주는 데가 있는데 그런 건 직접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시간 제한이 얼마나 되느냐, 파이썬의 시간 제한은 얼마나 되느냐, 그것들을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서는 그런 것들을 묻게 유도를 하고, 한국에서는 그냥 뭐 넉넉하게 잡아준다 뭐 이런 식으로도 있고, 그래서 물어보셔야 되는데, 코드를 어떤 코드가 시간이 오래 걸리냐면 연산을 많이 하는 코드가 오래 걸립니다. 덧셈을 10,000번 하는 코드보다 덧셈을 10만 번 하는 코드가 더 오래 걸리고, 덧셈을 100번 하는 코드보다 곱셈을 100번 하는 코드가 더 오래 걸립니다. 좀 더 무거운 연산을 좀 더 많이 하는 코드가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이런 연산량, 이런 계산량은 뭐랑 가장 관련이 있느냐? 입력, 그리고 그 상황에 가장 관련이 있습니다. 입력이랑 계산량은 사실 되게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알고리즘 문제에서는 이런 입력을 보고 대충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됩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길이 n의 수열이 있을 때 합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다면 파이썬을 쓰는 여러분들은 sum list라고 하면은 한 번만에 끝납니다. 사실 귀도발로 썸이 파이썬을 처음 만들 때 가독성과 뭐 이런 편리함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놨어요. 이제 사람들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썼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시간 복잡도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연산이 필요한지. 이걸 뭐 뜯어보면 다음과 같겠죠? 처음에 합을 저장할 변수를 저장을 하고 그 변수에다가 한 개씩 다 더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토탈을 리턴을 하겠죠. 이러면은 만약에 리스트의 원소의 개수가 n개라면은 총 더하기 연산 n번 그리고 반복문 n번 이렇게 해서 한 2n번의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시간 복잡도를 뭐 2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입력이 n일 때 연산의 횟수가 2n이니까 되게 선형적으로 증가하잖아요. 리스트의 길이가 2일 때는 덧셈 연산을 2번 할 거고, 리스트의 길이가 10일 때는 더하기 연산을 10번 할 거고, 그런 식으로 쭉 증가합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코드를 짤 때 이렇게 솔루션 코드를 이렇게 짜는데
뭐 리코드나 프로그래머스에서는 약간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짰습니다. 사이트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살펴보면 좋아요. 그래서 연산에 따라 속도가 모두 같냐? 절대 아닙니다. 덧셈 연산이랑 곱셈 연산은 한 100배 정도 차이 나요, 사실. 한 20배에서 100배 정도 차이가 나고 큰 수 덧셈이랑 큰 수 곱셈은 또 다릅니다. 파이썬에서 한 10의 50승끼리 곱하면은 상당히 느려요. 그리고 모든 연산을 카운팅을 할 수 있느냐?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내부에서 자기 알아서 다 최적화한 부분도 있을 거고 뭐 브레이크를 쓸 수도 있고 과정이 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모든 연산을 다 카운팅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정렬 이런 알고리즘에서 최악의 경우랑 최선의 경우는 다 다르잖아요. 뭐 최악의 경우에는 뭐 n 로그 n이 될 수도 있고 최선의 경우에는 이미 정렬된 수요를 다시 정렬을 하려면 시간 복잡도가 그러니까 연산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on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알고리즘에 따라서도 최악 최선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연산 수가 많다 해서 실행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느냐? 그것도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의 CPU가 얼마나 좋으냐에 차일 수도 있고 서버의 CPU가 얼마나 좋으냐에 차일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실행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나는 이 컴퓨터에서 덧셈 연산을 뭐 10만 번 했으니까 반드시 0.318초 나올 거야. 이런 건 절대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대충 계산하는 겁니다. 이제 대충 계산하는 데서 점근적 표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비고 노테이션으로 표현을 해요. 입력이 n일 때 연산 횟수가 뭐 2n 제곱 플러스 4n이다.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짠 코드가 연산 횟수가 한 n 제곱번이다. 근데 n이 만약에 무한대로 커진다면 은 이거 고등학교 때 아마 다들 배우셨을 거예요.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부분은 가장 큰 항, 2n제곱 항일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d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은 2n제곱만 남고 근데 사실 2n제곱이나 n제곱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상수가 뭐 1000만 뭐 이런 게 아니면 2n제곱이나 n제곱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개수들도 다 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산 횟수가 2n제곱 플러스 4n 정도 나온다고 예측을 하면은 우리는 표현을 할 때 시간 복잡도가 n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복잡도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가져요. 가장 많이 걸리는 게 n 팩토리얼 그리고 2n승 n제곱 n 로그 n n 루트 n 로그 n 1 사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A 알고리즘을 짰는데 이 알고리즘은 O2의 n승이야. 그리고 B 알고리즘을 짰는데 ON이야. 그럼 어느 게 더 빠르지? 했을 때 ON이 좀 더 빠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뭐 저는 솔직히 이 두 개가 제일 헷갈렸었는데 이건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2를 n개 곱하는 거고 얘는 2보다 큰 거를 n개만큼 곱하는 거니까 얘가 좀 더 크다. 뭐 그런 직감이 필요한데 이런 직감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외우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한 10팩토리얼 정도의 문제다. 10팩토리얼이면 뭐 360만 뭐 2000 뭐 그런 건가? 3600만인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아슬아슬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O1 같은 게 뭐냐? O1은 사실은 연산을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건데 뭐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시오. 이런 거 했을 때 뭐 반복문을 통해서 총 n번을 덧셈을 해도 되겠지만 사실 그냥 이게 아마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수학에 나오죠.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을 해주면은 1부터 n까지 합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수식 같은 표현을 보통 O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한 번에 되니까. 그래서 이런 간단한 표기법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익혀야 되는 게 뭐 나중에 데이터 분석 같은 거 할 때 보통 이제 람다식으로 많이 표현을 해서 그냥 전처리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수식적인 표현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ON의 예시를 볼게요. ON의 예시. ON의 예시는 뭐냐면 입력이 n일 때 내가 최악 n번만큼 연산을 해야 된다.
길이 n 수열에서 뭐 k를 찾는다, 아니면 합을 구한다, 최소값을 구한다, 최대값을 구한다, 이런 걸 할 때는 보통 ON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 수 k를 찾는 거는 사실 이렇게 쭉 찾으면서 k가 있는지 찾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는 없는 거고, 최선의 경우에는 한 번만에 찾는 건데, 우리는 최선의 경우를 가정을 하면 안 돼요. 항상 최악을 가정을 해야 됩니다. 코딩 테스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코드가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건 무조건 된다. 왜냐면은 최악의 경우에도 100만 번 안에 연산이 되니까 내 코드는 무조건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를 계산할 때 항상 최악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끝에 있거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것들은 보통 시간 복잡도를 ON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로그가 조금 붙으면 사람들이 좀 당황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분 탐색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보통 술자리에서 업다운 할 때 많이 쓰는 알고리즘이죠. 뭐 0부터 9까지 이렇게 수가 있을 때 숫자 3을 찾는다. 숫자 3을 찾는다 할 때 우린 흔히 중간수를 부릅니다. 뭐 4 이러면은 사람들이 다운 이러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후보군을 또 간추려요. 0부터 3까지. 그럼 또다시 중간을 부르는 게 가장 이득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압니다. 그래서 뭐 1 하면은 업. 그럼 이제 남은 것들은 2, 3이고, 뭐 작은 거 한번 불러보니까 2. 그러면 2가 틀렸으니까 3이 정답이다. 보통 이런 식으로 업다운을 많이 하는데, 이런 알고리즘들이 로그 n이에요. 왜 로그 n이냐? 결국에 여러분들은 어떤 긴 범위 내에서 범위를 계속 절반씩 줄이게 됩니다. 길이를 절반씩 줄이게 되면은 결국 길이가 1이 되겠죠. 결국 길이가 1이 되는데, 그러면 n을 계속 2로 나눴을 때 1이 된다라는 거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n은 2의 k승, 뭐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k번만큼 질문을 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식을 살짝 바꾸면은 k는 로그 2의 n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 복잡도를 표시할 때 개수 이런 것들은 다 뗀다 했죠. 그래서 2를 그냥 떼버려요. 그러면 시간 복잡도는 로그 n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로그가 붙는 것들은 뭐 절반으로 쪼개서 본다, 아니면은 뭐 세등분해서 본다, 어떤 일정한 균등분을 해서 볼 때 로그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했었던 업다운 같은 것들은 다음과 같이 그냥 코드로 간단하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파이썬에는 C++에는 제가 알기로 바이너리 서치라는 알고리즘 자체를 따로 저장을 해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이썬에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비고 노테이션이란 게 점근적 표현법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알고리즘이 몇 번 정도 연산을 돌 것인가, 그런 것들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공간 복잡도도 사실 똑같아요. 뭐 배열의 크기가 입력 n일 때 배열의 크기 n으로 잡으면 그게 공간 복잡도 ON이고, 뭐 하다 보면은 공간 복잡도에도 n 로그 n이 있고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감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감이냐면, 여러분이 코딩 테스트 하기 전에 항상 그 코딩 테스트 사이트에서는 그런 미리 풀어보라고 연습 문제 올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뭐 대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 환경도 마찬가지로 이미 대충 데모 환경을 다 띄워놓겠죠. 그러면은 100만, 뭐 저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이썬으로 100만 번 연산을 한다. 곱셈, 덧셈 이런 거 다 상관없이 한 100만 번 연산을 한다. 그거는 무조건 그냥 풀리는 거예요. 1초에 100만 번이면 어떤 컴퓨터에서, 요즘 컴퓨터는 다 됩니다. 이제 조금 넘어가서 1000만 번, 파이썬 코드로 1000만 번 반복문을 돌리든 덧셈을 하든 그런 과정을 했을 때 이것도 거의 대다수 가능해요. 대다수 가능해요. 근데 이제 파이썬 코드로 1억 번 하면은 그때부터는 살짝 내 코드를 좀 더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내 시간 복잡도가 만약에 ON 제곱이었다면 좀 개수를 앞에 있는 뭐 아까 전 2를 뗐지만 2n 제곱을 n 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2분의 1 n 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한 1000만에서 5000만 정도 연산을 1조 안에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제가 C++로 처음에 알고리즘을 공부를 시작한 게 2016년이에요. 2016년에 C++를 했을 때 선배들이 저한테 다 그 말을 했거든요. 1초에 1억 번 연산을 하면 딱 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컴퓨터가 좋아지고 서버가 좋아지니까 지금은 5억 번의 1초 정도를 다 가정을 하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아마 바뀔 거예요. 뭐 나중에는 진짜 한 1억 번이 안정적이다, 10억 번이면 좀 위험하지 이럴 수 있는데 일단은 이렇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사이트에서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그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라는 곳에서 한번 코딩 테스트를 봤었는데 거기서는 천만 해도 파이썬으로 코딩이 돌지 않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처음에 딱 봤을 때 시간 제한 1초에 메모리 제한 128MB. 보통 메모리 제한이 그렇게 빡센 경우는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엄청 많지는 않고 보통 시간 제한을 가장 먼저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시간 제한이 1초인데 n이 10억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절대 단순한 반복문으로는 풀어서는 안 된다 라고 먼저 감을 와야 돼요. 내가 뭔가 반복문으로 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순간 여러분은 틀렸습니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입력이랑 이걸 봅니다. 그러면 이제 ON 이상의 알고리즘은 불가능하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알고리즘이 있지? 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봤던 그 표에서 생각을 해보면 루트 n, 로그 n, O1 뭐 이 정도의 알고리즘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불가능하다. 그럼 일단은 그래도 불가능하지만 나이브한 풀이를 한번 떠올려 봐야 돼요. 나이브하다는 게 뭐냐면 무작정 푸는 거. 그냥 여러분들이 딱 생각났을 때 이거 시간 제한이 한 1억 년 정도 되면 이렇게 풀면 되겠는데 라고 하는 풀이를 풀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과정을 여러분이 나이브한 생각에서 찾아야 돼요. 나이브한 여러분들이 이 수어 이어쓰기 문제 한번 다시 볼게요. 보시면 1부터 n까지 수를 이어쓰면서 이 수가 몇 자릿수인가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이런 코드를 쓸 수가 있겠죠. 길이를 저장할 lit. lit이 보통 프로블렘 솔빙에서는 리턴할 걸 저장할 때 lit이라고 저장합니다. 그래서 1부터 n까지 반복문을 볼 건데 문자열로 바꾸고 그 길이를 다 더해서 이제 리턴에 저장을 한다면 리턴을 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풀이겠죠. 물론 이제 이거를 좀 더 파이썬이하게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뭐 맵이랑 람다랑 썸을 쓰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시간 복잡도가 on이 아니라 on 로그 n입니다. 왜냐하면 반복문은 n번 돌았지만 여러분들이 중간에 쓴 str 연산, 이 연산이 시간 복잡도가 로그 n이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숫자를 한 번은 길이를 구해야 되고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문자열로 바꿔서 길이를 구하든 이 수 자체의 길이를 구하든 어쨌든 수의 길이를 구하는 연산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연산을 먼저 떠올려야 돼요. 이 연산을 하려면 무조건 수를 한 번은 길이를 구해야겠네. 그럼 그 연산을 한번 볼게요. 사실 이것도 처음 문제 해결을 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수를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보통 이렇게 됩니다. 1의 자릿수랑 나머지 수로 나누는 트릭을 쓸 거예요. 만약에 12345라는 숫자가 있으면 1의 자릿수 5 그리고 1, 2, 3, 4를 따로 분리를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10으로 나눈 나머지와 10으로 나눈 몫이겠죠. 그럼 이제 이 1, 2, 3, 4를 다시 123이랑 4로 나눕니다. 이렇게 쭉 하면 언젠간 0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총 몇 번의 나눗셈 연산을 하게 되냐면 총 5번의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길이가 5가 되는 거예요. 계속 한 자리 한 자리 한 자리씩 빼다 보면은 그 길이가 이제 그 숫자가 0이 된다라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보통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숫자의 길이 numlen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n이 0이면 이제 first죠. 파이썬에서는. 그래서 n이 양수일 때 n을 10 나누고 플러스면 안 되죠. 파이썬에서. 그래서 lit 플러스 1을 한다. 그래서 쭉 10으로 나누면서 1씩 더해주면은 수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이 10씩 계속 나누죠. 아까 전에
이제 이분 탐색할 때 계속 두 개씩 절반씩 나누니까 2의 k승 n이 되었고 그게 로그 2의 k가 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10의 k승이 n이 되니까 로그 10 n번 만에 대충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시간 복잡도가 5 로그 n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의 길이를 구하는 로직이 로그 n이니까 아까 전처럼 반복문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은 n 로그 n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볼 거는 예제를 봐야 됩니다. 왜 예제를 봐야 되냐면 예제는 사실 힌트예요. 예제는 여러분들한테 너가 하고 있는 풀이가 맞는 풀이다. 아니면 너가 하고 있는 풀이가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아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제에는 120이랑 252가 있어요. 1부터 120까지 쓰면은 252 자릿수가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걸 다 써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대충 이렇게 써보겠죠. 뭐 1부터 9까지 있을 거고 한 자릿수, 두 자릿수 10부터 99까지 있을 거고 그럼 세 자릿수가 이제 100부터 120까지 있겠지.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한 자리 9개, 두 자리 90개, 세 자리 21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252가 나왔어요. 근데 이런 예제를 풀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생략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한 자릿수의 범위가 어딘지 알고 두 자릿수의 범위가 어딘지 알고 120의 자릿수가 세 자리잖아요. 세 자릿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이렇게 자릿수별로 따로 카운팅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작은 뭐 10의 n승 그리고 10의 n승 빼기 1 뭐 999로 끝난다. 그래서 코드를 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뭐 한 번은 문자열로 길이를 바꿔야 되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숫자의 길이를 L로 저장을 하고 저장할 리턴 값을 0으로 초기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을 쭉 돌릴 거예요. 한 자리부터 이제 L-한 자리까지. 그래서 범위가 저만큼 범위고 i가 이제 각 문자열의 길이. 한 자리, 두 자리 이렇게 다 저장을 하고 마지막에 지금 있는 수랑 그 범위를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파이썬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사실 맞은 사람도 2,700명이면 되게 많지 않은 건데 2,700명이 푼 건데도 사실 그냥 코드 간단하게 끝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빨리 푸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한번 풀어보셔야지 파이썬 문제에 대해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느낌이 올 겁니다. 이 문제 그냥 참고로 얘기하면은 입력이랑 그냥 상관없이 그냥 문제 자체를 구현만 하면 돼요. 구현만 하면 되고 그냥 조건대로 한번 구현을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보통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냥 풀면서 들으시면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게 문제 만들기가 되게 쉽거든. 데이터를 그냥 손으로 찍어도 쉽고 문제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뭔가 말이 복잡하고 코딩 할 거는 많고 이런 류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제 경험상 카카오 한 1번 문제, 카카오 블라인드 공채 1번 문제가 보통 이렇게 귀찮은 문제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못 풀었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게 꽤 어려운 문제예요. 꽤 어려운 문제고 이 문제를 낸 사람도 네가 얼마나 구현을 잘하는지 보자. 그런 걸 보기 위해서 낸 문제라서 이런 문제는 이제 구현 문제에서 조금 그래도 까다로운 축에 속합니다. 보통 코딩 테스트에 비해서. 근데 사실 이제 개발을 잘하려면 이런 문제를 잘 풀어야겠죠. 명세 조건도 너무 명확하고 풀어야 되는 것도 명확하니까 그냥 1, 2, 3, 4, 5번 조건에 맞게 코딩을 짜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를 많이 풀면은 실제로 나중에 코딩을 할 때 속도나 명세서를 읽는데 좀 빠르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에서도 카카오 이런 블라인드 2차 공채 같은 경우에는 명세서 20페이지를 주고 그 20페이지에 대해서 최적화 문제를 보통 내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근데 그런 문제들은 사실 알고리즘 싸움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명세서를 누가 더 먼저 읽고 그 명세서에 맞는 코드를 짜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개발이나 뭐 다른 코딩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정답을 맞췄다라고 하신 분 있어요? 난 맞았다.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 설문조사를 봤는데 50문제도 안 푸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 이거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이 좀 팁이 될 수 있는지 제가 몇 개 뽑아봤습니다. 어떻게 스타트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첫 번째로 입력 그리고 초기화 팁, 두 번째는 에러 메시지 이해하기, 세 번째 이제 기능 분리, 네 번째 가독성, 다섯 번째 명명법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파이썬 입력이 사실 뭐 코딩하다 보면 입력을 받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뭐 API로 싸줘서 그거에 대해서 함수를 짜는 경우나 뭐 그런 경우 있어도 사실 짜는 일이 없어서 이것들은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입력의 대표적인 세 가지, 파이썬 문제를 풀면서 파이썬 쓸 때 입력의 대표적인 세 가지는 수, 그리고 문자열, 그리고 배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배열이란 거는 숫자 뭐 수열이 될 수도 있고 뭐 단어들의 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의 input 이런 함수는 무조건 문자열 단위로 입력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문장으로 받아요. 그래서 문장으로 받으면 항상 첫 번째로 뭐 숫자면은 형변환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input 한 다음에 int로 정수로 받겠다 형변환을 해줘야 되고, 뭐 그냥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으로 인풋으로 받아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문자열이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캐릭터 단위로 다루고 싶다, 뭔가 스트링의 i번째 원소를 뭐 k로 바꾸고 싶다, 이런 기능들을 원할 때는 스트링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스트링은 이제 immutable variable이라서 스트링 자체로는 그 내용물을 못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를 한번 씌워주면은 각각의 이제 알파벳으로 다 쪼개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어렵죠. 수열, 배열인데 이 수열 배열은 맵이라는 걸 쓸 거예요. 맵. 이 맵이 뭐냐면 포인터를 잘 모르겠네요. 맵은 어떤 이제 이터레이터 가능한 반복이 이렇게 가능한 거에서 그 앞에 있는 int 있잖아요. 이 함수로 모든 원소를 함수로 바꾼 값을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input.split이라고 하면은 어떤 문장이 들어왔을 때 공백 단위로 다 쪼개주고 그 쪼개준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리스트에 각각의 원소에다가 int로 바꿔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금 처음 보셨던 문제 있잖아요. 그 주사위 4개. 주사위 4개 문제에서는 먼저 인풋을 받고 그 인풋을 공백으로 다 나누고 그 공백으로 나눈 것들을 맵을 통해서 하나씩 인트로 다 씌워준 다음에 그대로 LST에 넣으면 안 되고, 그대로 LST에 넣으면은 이제 맵 객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트로 한 번 더 감싸서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열의 이제 리스트로 저장된 형태로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맵을 가장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문제 해결에서는. 그 앞에 밑에 적혀 있네요. x 함수를 y 원소에 모두 정역한 맵 객체를 변환. 그래서 이 x 함수는 이렇게 그냥 int, str 같이 형변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함수로 정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람다 함수라 해서 이 람다 함수의 표현을 모르겠네요. 그래서 짧은 함수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캐릭터 리스트 같이 각각의 알파벳으로 쪼개진 애들을 뭔가 다시 출력을 할 때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조인 메서드를 쓰면은 뭐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조인 메서드를 쓰면은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컴프리헨션은 뭐냐면 파이썬에서 이터레이터한 변수를 만들 때 쓰는 방법이에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데 1차원 배열을 만들 때는 다음과 같이 문법은 되게 쉬워요. 반복문 이렇게 있고 0을 넣으면은 레인지 n만큼 0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0을 n개로 채운 1차원 배열을 만들어라.
그럼 2차원 배열은 어떻게 만드냐? 0을 n개 만들고 그 n개짜리를 또 n개 만들어라. 그래서 이런 컴프리헨션 표현이 있는데 보통 문제풀이에서는 리스트, 어레이를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어레이 초기화를 많이 쓰고 똑같은 표기법으로 셋을 만들 수도 있고 딕셔너리를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걸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리스트로 표현을 합니다. 어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출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맞았습니다. accepted를 바라겠지만 이런 많은 에러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맞았습니다. 모든 테스트 케이스를 시간 제한과 메모리 제한에 맞게 풀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알고리즘이 꼭 정답이란 법은 없어요. 그 코딩 테스트의 이제 원 저자가 테스트 케이스를 약하게 실수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나는 그 모든 케이스를 다 뚫고 문제를 맞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인데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 이때는 이 알고리즘이 맞았는데 이때는 이 알고리즘이 틀렸다. 그럼 여러분의 알고리즘이 틀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 케이스가 얼마나 코너 케이스를 잘 적었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틀렸습니다입니다. 틀렸습니다는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정답이 틀린 거예요. 어떤 특정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정답이 틀렸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알고리즘이나 로직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코드를 쭉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예시를 넣어가면서 체크를 해봐야 돼요. 세 번째, 컴파일 에러. 컴파일 에러는 컴파일 단계에서 이미 에러가 난 거기 때문에 보통 틀린 문법에서 가장 많이 생깁니다. 변수를 선언을 안 했는데 변수를 호출했다거나 아니면 괄호를 덜 닫았다거나 세미콜론을 실수로 잘못 찍었거나 파이썬에서는 인덴트나 아니면 여백 처리를 잘못했거나 그런 경우에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컴파일 에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카운팅을 안 치는 경우도 있어요. 대회에서는 컴파일 에러는 얘가 실수로 오타 냈구나 해서 카운팅으로도 안 칩니다. 런타임 에러. 돌아가는 과정상에서 에러가 났다는 의미예요. 보통 이 에러가 가장 개발할 때 많이 나는 거죠. 뭔가 평상시에 잘 돌다가 뻥 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0으로 나누긴 했거나 0으로 나누면 안 되니까. 그리고 잘못된 메모리 참조. 이 잘못된 메모리 참조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열을 100짜리 잡았는데 내가 105번째 배열을 뭔가 가져왔어요. 그러면 얘는 나는 100밖에 선언을 안 했는데 105번째가 어딨어 하고 에러를 반환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뭔가 배열 문제에서 가장 많아요. 배열에서 마이너스 10번째를 참고했다. 근데 파이썬에서 마이너스 10 하면은 끝에서 10이 되니까 그런 에러는 보통 없는데 100개짜리인데 105번째 했다. 100. 근데 보통 가장 많이 나는 에러는 배열을 잡을 때 길이가 100이라면 보통 다들 100으로 잡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개발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최적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문제에서는 약간의 여백을 두는 것도 팁입니다. 만약 입력이 100개면은 배열은 105칸짜리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메모리 초과, ML이라고도 부르는데 메모리 리미트 익시드 해서 메모리가 터졌다는 거예요. 이때는 더 효율적인 메모리로 관리를 해야 돼서 리스트의 길이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메모리들을 쓰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 초과. 이건 이제 더 좋은 알고리즘 또는 최적화가 필요한 건데 시간 초과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처음부터 알고리즘 설계를 잘 해야 돼요. 프로그래머스 이런 사이트는 효율성 이런 파트가 따로 있죠. 효율 점수랑 맞는 점수. 근데 효율 점수에서 터지면 다시 짜야 되느냐? 다시 짜야 합니다. 여러분의 코드가 틀렸다는 거거든요. 뭔가 출제자가 원한 답은 그 답이 아니었다는 의미예요. 출력 에러. 이거는 있는 사이트도 있고 없는 사이트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수로 파이썬 문제를 풀다가 이때 내가 이 결과가 이쯤에서 이 변수와 이 값을 나와야 되는데 하고 프린트를 넣었다가 제출을 했는데 그것까지 같이 출력된 경우, 출력이 너무 길어져 버린 경우 보통 출력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맞았습니다를 받기 위해서 이런 에러 메시지도 다 살펴봐야 돼요. 그냥 틀렸다고 그냥 빨간 글씨라고 틀렸다고 보시면 안 되고 런타임 에러면 내가 메모리를 잘못 참고한 부분이 있는가를 봐야 되고 시간 초과면 내가 여기서 무한 루프를 돌았거나 아니면 알고리즘이 틀렸거나 둘 중 하나다. 내가 분명히
맞는 알고리즘을 짰다라고 생각하시면 반복문에서 무한 루퍼가 있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뭐 그런 에러 메시지 읽는 방법이 있고, 좀 함수의 활용인데, 네, 코드를 짜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내 메인 파이썬 코드가 메인 함수라 가정을 하고 테스트 케이스 수를 입력을 받고 while문을 돌려가면서 그 while문 내에서 모든 코드를 돌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테스트 케이스를 받고 프로세스란 함수에서 내 모든 코드를 돌린 다음에 그거를 프로세스란 함수를 따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시작을 할 때는 이 방법을 많이 써요. 위에 있는 방법을. 왜냐면 그 함수를 짜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를 풀 때는 메인 함수는 최소화가 돼야 됩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함수로 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방금 같이 뭐 주사위 4개란 문제를 제가 풀어보라 했는데, 주사위 4개에서 처음부터 반복문으로 쭉 도는 것보다는 반복문을 돌면서 각각의 값을 따로 처리하는 함수를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가 많은 문제가 많아요. 보통 테스트 케이스를 첫 입력으로 주고 그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다 처리하여라 라는 문제를 했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분리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떤 게 내 반복문이고 어떤 게 함수고 어떤 게 뭐 어디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항상 메인 함수를 가장 작게 하고 여러분들의 기능들을 다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 링크를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링크? 이게 이제 보통 삼성에서 코딩 테스트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 유형이에요. 구현 문제인데 일단 삼성 쪽은 문제가 상당히 길어요. 문제가 상당히 깁니다. 문제가 되게 길어요. 그림도 되게 많고 예제도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 1, 2, 3, 4, 5, 1, 2, 3, 4, 5 수치를 가장 먼저 봅니다. 이렇게 수치를 가장 먼저 보고 얘네들은 뭐 사다리를 하는데 사다리를 표현하는 방식이 뭐 5줄, 6줄 뭐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사다리를 다양같이 넣을 수 있고 뭔가 사다리로 진행해야 되는 과정들이 이렇게 다 있구나 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 양식을 봅니다. 입력 양식을 보면 대충 뒤에 있는 숫자랑 아래에 있는 개수가 같으니까 이게 대충 사다리겠구나 하고 보고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를 좀 자세히 읽는 거죠. 출력을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출력. 뭐 i번 세로선의 결과가 i번이 나오도록. 그러니까 사다리 결과를 문제 제목도 사다리 조작이죠. 사다리에 1번이 1번 아래로 가고 2번이 2번 아래로 가도록 이 사다리에 뭐 몇 개의 사다리를 추가하여라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처음엔 이 문제가 되게 복잡할 수 있어요. 문제가 되게 복잡한데 사실 이것도 사실은 메인 함수를 상당히 간단하게 만들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다리를 어디 놓을 것인가. 이게 문제가 사다리를 3개 놓는 문제거든요. 최대. 그래서 사다리를 i에 놓을 것인가, j에 놓을 것인가, k에 놓을 것인가. 그래서 i, j, k에 놓았을 때 뭐 가능한 건가? 가능한 거면 저장을 하고 가능하지 않으면 저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메인 함수는 이 정도만 메인 함수를 만들고 사다리를 낳았을 때 결과를 함수로 만들고 그리고 사다리를 3개를 놓은 사다리를 체크로 만들고 이 사다리가 i번째가 i번으로 내려오는지 그걸 체크하는 함수를 또 따로 만듭니다. 그럼 사실 메인 함수를 상당히 짧게 하고 함수를 이렇게 해서 나중에 코드를 작성할 때 되게 쉬울 거예요. 오늘 이 문제는 풀이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 문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코드를 짤 때 함수를 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뭔가 대충의 로직을 수도코드 짜듯이 정말 교과서에 나온 수도코드 짜듯이 대충 뭐 반복문이 이렇게 돌고 이때 체크한 다음에 이때 결과를 저장하면 될 것 같아 라고 간략적인 코드를 짜고 파라미터에 대해서 처음부터 부담감을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짜다 보면은 이 파라미터가 필요해야 된다. 아니 이 파라미터는 많이 쓰니까 그냥 전역 변수로 보내버리자 라는 감이 올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함수로 이렇게 짜는 걸 추천을 하고, 아까 강의 전에 얘기를 했는데 내 코드는
이렇게 긴데 다른 사람 코드는 왜 이렇게 짧은가? 이제 코드를 간결하게 하는 팁들이 몇 가지 있어요. 코드에서도, 파이썬에서도. 뭐 아까 같이 삼중포문 이렇게 있다가 쳐볼게요. 삼중포문. n by n by n 삼중포문입니다.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또 줄일 수 있냐면 n 세제곱만큼 돌릴 건데 ijk를 이 n 세제곱만큼 돌릴 때 n 제곱으로 나눈 목 n으로 나눈 다음에 n으로 나눈 나머지 그리고 n의 나머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코드가 되거든요. 파이썬은 인덴트가 그 코드를 구분하는 선이 되기 때문에 인덴트가 적을수록 가독성이 되게 좋아집니다. 여러분들은 그 인덴트를 줄여야지 여러분 코드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이 인덴트가 3개인데 여기 앞에 while문이 붙고 요 안에 if문이 붙으면 그때 벌써 인덴트가 4개예요. 인덴트가 4개.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위랑 아래랑 뭐 에디터가 잡아주지 않으면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덴트를 줄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이건 이따 얘기할 건데 진법이나 진수를 활용하면 이런 것들이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덴트를 줄이는 방법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반복문이 너무 길 때.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인덴트를 줄이는 방법에 조건대로 구현을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이 구현을 합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할 때 프로세스를 진행을 한다 라는 코드가 있을 때 여긴 프로세스를 했지만 뭐 아래 코드가 원래 더 복잡하겠죠. 근데 이렇게 쓰면은 인덴트가 한 칸 들어간 채로 모든 코드가 진행이 돼요. 근데 만약에 조금 더 아이디를 바꿔서 if not state continue로 스테이트가 아닐 때 위로 올려 보내면 아래부터는 다시 인덴트 한 칸으로 다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 번씩 역전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뭔가 인덴트가 너무 많다 싶으면 if state process가 아니라 if not state continue 이런 continue 같은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내부의 인덴트를 줄이는 것도 가독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아니고 좀 제가 보면서 아 저건 굳이 저렇게 할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특히 함수를 짤 때 어떤 조건이 맞으면 return true를 하고 아닌 경우 else를 써서 return false 이렇게 쓰는데 사실 리턴을 하는 순간 이 함수는 끝이 나죠. 다들 알다시피. 그럼 사실 코드를 쓸 때 리턴을 위해서 했으면은 else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면 훨씬 더 가독성이 좋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 이제 어떤 에디터는 리턴을 맨 밑에 안 하면 에러를 띄우는 코드들이 있거든요. C나 뭐 그런 데는. 그래서 상당히 거슬리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에 리턴을 하는지도 확인을 해주고 이렇게 else를 굳이 쓰지 않도록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방법인데 사망연산자를 쓰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굳이 두 줄로 쓰지 말고 이제 if else 사망연산자인데 if x라는 조건이 만족을 하면 앞에 거 그리고 아니라면 뒤에 거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코드인데도 이렇게 다르게 쓸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써주면 돼요. 물론 저는 첫 번째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로 쓰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사실 조건문, 반복문, 함수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코드를 조금씩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다 있어요. 이건 변수명인데 이건 문제를 풀라는 거 아니고 설명을 그냥 잘 적어놔서 가져왔는데 변수명을 적을 때 여러분들만의 규칙이 있어야 돼요. 이건 뭐 모든 개발의 통틀어서 마찬가지겠죠. 세 가지 표기법이 가장 대표적인데 카멜 표기법, 스네이크 표기법, 파스칼 표기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카멜 표기법이 뭐냐면 낙타같이 생겼는데 단어별로 이렇게 나누는데 첫 단어는 소문자로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단어부터는 첫 글자에 대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이런 방식을 함수에 가장 많이 써요. 함수를 선언을 할 때 카멜 표기법을 많이 쓰고 변수를 선언할 때 스네이크 표기법을 많이 씁니다. 이제 소문자만 사용하고 각 단어 사이에 언더바를 넣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아까 전에도 뭐 캐릭터 리스트 할 때 찰 언더바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단어별로 이렇게 언더바로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파스칼 표기법은 카멜 표기법은 거의 비슷한데 가장 첫 단어도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방법.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언어별로 각자 선호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카멜 표기법이랑 스네이크 표기법을 많이 쓰는데, 사실 PS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문제풀이를 하시다 보면 빨리 풀고 싶어서 변수 선언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면접을 가면 항상 그걸 물어봅니다.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문제 해결하는 친구들은 변수 선언을 다 재사용성 없게 하던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개발을 할 때 이런 표기법들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짜보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전 아직도 제대로 짜진 않습니다. 전 아직도 습관이 남아서 뭔가 완전 제대로 짜진 않고 부분 그래서 저런 것들을 몸에 익히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문제를 한번 다시 보면서 좀 얘기를 하면, 이게 제 코드거든요. 이 주사위 4개란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사실. 왜냐면 너무 여러분들이 주사위를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주사위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개의 주사위를 굴려서 같은 눈이 나올 때의 경우를, 같은 눈 4개 나올 때, 같은 눈 3개 나올 때, 2개 나올 때, 모두 다른 눈 나올 때,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돈을 받는,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문제 중 하나죠.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같은 눈 체크를 어떻게 먼저 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어차피 이 주사위 4개에 온갖 행위를 다 해도 1초를 안 넘깁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시간 제한을 그냥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빨리 구현할 수 있는 대로 구현하라라는 문제예요. 그럼 이 같은 눈 체크를 어떻게 하느냐? 같은 눈 4개인 거 체크랑 같은 눈 3개인 거 체크, 같은 눈 2개인 거 체크. 이 문제의 핵심은 정렬입니다. 이 주사위 4개 이거 입력을 받았을 때 이게 같은지 체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렬을 하는 방법이에요. 한번 볼게요. 여기 다 케이스가 있네요. 이 3333을 받고 정렬을 한 다음에 체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 거랑 끝이랑 같으면은 정렬을 했는데 처음이랑 끝이랑 같다는 거는 중간에 있는 2개도 같다. 그러면 얘는 4개가 같구나 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파이썬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거를 set으로 한번 묶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set은 집합이죠. 중복된 원소들을 다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입력을 받고, 각각의 입력을 따로 받았어요. 이렇게 입력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맵, 스플릿, 리스트를 써서 받고 정렬을 한 리스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set으로 이 리스트를 변환을 한 다음에 길이를 체크를 해요. 근데 만약 길이가 1이다. 원래 4개의 원소가 집합으로 만들었댔는데 길이가 1이다. 이거는 4개가 같다는 의미겠죠. 그러면은 이 4개가 같으니까 이렇게 표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2개 같은 경우랑 3개, 1개 이렇게 있는 경우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일단 set으로 만들었을 때 집합의 원소가 2개인 경우에는 무조건 2개 아니면 3개, 1개겠죠. 근데 이게 정렬을 했으니까 만약에 3개가 같은 원소라면 무조건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랑 같아야 돼요. 정렬을 했는데. 왜냐면 4개를 정렬했는데 3개가 같으려면 이 3개가 같거나 이 3개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가 같은지만으로도 이게 어떤 게 1개, 3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인지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개 같은 걸 찾는 거잖아요. 페어를 찾는 거잖아요. 페어는 이미 정렬이 돼 있기 때문에 0, 1번이 같거나 1, 2번이 같거나 2, 3번이 같거나 이 셋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반복문으로 돌리면서 만약에 같은 게 나오면은 어차피 나머지 2개는 다른 걸 거니까 그냥 return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대값은 정렬을 했으니까 마지막 값이겠죠? 그래서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함수를 이렇게 만들고, 여러분들은 리스트 컴프리헨션으로 이렇게 n개를 받으면서 각각에 대해서 함수로 처리를 한 다음에 이거에 그냥 맥스 값을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게 복잡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도 충분하죠. 정렬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 set이라는 거 파이썬 기본 자료 구조용 다들 아실 거고, 그리고 반복문 다들 아실 거고. 그래서 사실 이게 10줄 정도밖에 안 되는 코드예요. 이게 사실 이거 리턴 이런 것도 저는 사실 짧게 보이려고 이런 식으로 다 쓰거든요.
사실 한 12줄 코드인데 이런 것들이 제가 방금 말한 뭐 기능의 분리, 그리고 입력 초기화, 컴프리헨션, 그리고 이제 반복문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쓰면은 충분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저 문제를 봤을 때 가장 초점이 되는 건 뭐냐? 같은 수를 어떻게 체크할 것이냐. 그걸 먼저 떠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렬을 하면 된다.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됩니다.